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? 오늘은 제가 힘들 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이솔입니다. 오늘은 질문 코너입니다. 제가 평소에 힘들 때 저에게 하는 말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. 질문 코너를 할 때는 조금 편안하게 당분간 하려고 편안하게 맞습니다. 제가 질문 코너를 할 때는 제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라고 이 질문 코너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? 내가 지칠 때는 어떤 말을 들어야 나에게 도움이 되지?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저번 원동력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할 거고요.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. 제가 힘든 순간에 저에게 하는 말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말은 그럴 수 있지입니다. 이 말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말이에요. 옛날에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했는데요. 뭘 하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, 말을 할 때 뭐뭐 해야 해요, 해야 한다, 의무적인 어미를 많이 사용했어요. 근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발견하셨어요. 저랑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 일기를 보시기도 하고,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일지에 제 일기를 썼거든요. 일기를 쓰고 그걸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일기를 썼던 때가 있었어요, 고등학교 2학년 때. 근데 그때 이제 제 글도 보시고 제 말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어느 날 서연아, 네, 서연이었으니까, 서연아, 근데 너 되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. 너가 완벽주의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셨거든요. 완벽주의 때문에 너가 힘들면 이 어미를 너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지 말고 뭐뭐 수 있다, 그럴 수 있다로 하는 게 어떻겠니?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렇구나. 내가 나도 모르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까지 뭐뭐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네. 예를 들어 밥 먹어야 한다, 씻어야 한다, 셔틀버스를 타야 한다, 열심히 해야 한다. 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내가 뭐뭐 해야 한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 해야 한다라는 어미를 붙이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걸 지적하신 이후로는 제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바꿔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.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,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. 그때 거의 처음 언어를 배운 기분이었어요. 그럴 수 있지라는 언어를 처음 배운 기분이었고, 그 이후에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좀 많이 했어요. 어떤 일이 생기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,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. 마음이 편해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평정심을 찾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. 그냥 걷다가 버스를 놓쳤어. 옛날 같으면 저 버스 타야 했는데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.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비가 와.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지, 우산도 하나 사야겠네. 친구가 뭐 전철을 놓쳐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다. 이때도 그럴 수 있지, 가지고 온 책이나 읽어야겠다. 이런 식으로 훌훌 내가 쓰는 언어를 바꿈으로써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선생님한테 참 감사합니다. 그런데 그럴 수 있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. 저는 주로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언제 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, 내 마음이 별거 아닌 일에 연연할 때,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하고요. 가령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안 줘. 그런데 그때 그럴 수 있지 하면 이런 말 해도 되나?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. 누가 내 물건을 훔쳐왔어. 근데 이때 그럴 수 있지 하면 이때도 역시 호구가 되는 거 있죠? 누가 내 차를 긁었어. 근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넘기면은 호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럴 수 있지 하면 넘겼을 때 나에게 내 마음에 이로운 순간과 잠시 포용력을 감춰두고 강하게 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때는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또 저는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입버릇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이 말을 해요. 인생이 이런 거지 뭐. 인생이 이런 거지 에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딱 붙여줍니다. 안 붙여도 되는데 전 붙여요.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러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니까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똑같나?
제가 느끼기엔 조금 억양이 다른데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런 거랑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좀 표정이 달라서 그런가? 아무튼 저는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이 말을 많이 해요. 아우 하이야 묘생도 뜻대로 안 풀리지. 아이고 인생이 힘들어. 묘생도 힘들고 쉬운 게 없죠. 제가 그럴 수 있지와 비슷한 빈도로 자주 하는 말이에요. 이게 허무주의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?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도 훨씬 많잖아요.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아주 많죠. 인생이 나에게 못나게 굴 때마다,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인생 이런 거지 뭐 이러고 넘겨버립니다. 인생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.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좋은 일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덤인 거지,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지. 인생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하기에는 인생은 그냥 중립적인 인생이란 말이에요. 좋은 순간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있는, 환희에 찬 때도 있지만 절망스러운 때도 있는. 제가 졸업전시를 할 때 어머니의 일기 7년치 일기를 필사하는 작업을 했거든요. 저희 어머니도 남동생을 낳기 전까지 일기를 거의 매일 쓰셔서 7년치 일기니까 분량이 상당했어요. 그런 분량의 일기를 제가 손으로 꾹꾹 필사를 해서 전시장 벽면에 다 붙여놓는 게 제 메인 작업이었는데 7년치 일기를 필사하는 건 진짜 고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졸업전시 준비하면서 맨날 새벽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. 진짜 고되고 팔도 아프고 힘든데 그때도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썼어요. 계속 썼어요.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이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지. 이게 인생이 이런 거지. 뭐 언제 노력 없이 얻은 게 있었나?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돈 번 적 있었나?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뭐 언제 감정적으로 신난 때만 있었나? 지치는 때도 있는 게 인생이지. 내가 지쳤다니 쉬어야겠네. 인생에 언제 기쁜 일만 있었나? 슬픈 일도 있는 게 인생이지. 그 중간에 애매한 감정이 있는 것도 인생이고, 활기찬 때가 있는가 하면 좀 피곤한 때가 있고, 바쁜 때가 있고, 여유로운 때도 있고, 이렇게 인생이 그런 거지 뭐, 인생이 이런 거지 뭐 해버립니다. 해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, 제가 할 수 있는 것,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또 힘들 때 제가 자주 하는 마지막 말은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될 거야. 두 번째랑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저는 모든 사람의 삶은 이야기고 소설이고 영화고 드라마라고 생각해요. 각자가 주연인 드라마인 거죠. 방영이 안 됐을 뿐이지. 내 삶은 내 이야기고 누구든 내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우리가 꼭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.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닿을 수밖에 없어. 이렇게 저 지금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캠코더를 만든 사람도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친 거죠. 제가 오늘 먹은 밥이면 뭐 계란 후라이, 닭들이 달걀을 낳도록 길러주신 분들, 뭐 제가 읽는 책들, 이 컴퓨터 만든 분들, 캐츠 이 MD를 만드신 분들, 갈대빨대를 만드신 사장님도 제 주위만 둘러봐도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반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어쨌든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반드시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난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내가 뭘 하든 뭘 하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나의 이야기고 내가 주인공인 삶이고 각자의 삶의 주인공인 삶이 5천만 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. 한국 밖을 벗어나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?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이제 내 삶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고 내가 이 삶이라는 어떤 영화의 주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에 마냥 행복한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. 갈등도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스스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길을 헤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영화가 더 다채로워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 삶도 하나의 이야기니까 힘든 일들 닥쳐도
괜찮아.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될 거야. 이게 다 나의 자양분이 될 거야.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일기를 쓰면서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. 일기라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십몇 년을 책으로 쓴 거잖아요. 그렇게 보고 나니까 좀 더 멀리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일기에 쓸 거리가 늘었네. 내 인생에 극적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겠구만.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 힘듦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?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?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벗어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니까 할 말 많은 인생이면 좋죠. 뭐 누구의 인생이 다 그렇지만 역사가 깊고 풍부하면 좋잖아요.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힘들 때 저에게 하는 3가지 말. 그럴 수 있지. 인생이 이런 거지 뭐.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될 거야. 이렇게 3가지 말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.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들으려고 유튜브 한다니까요. 여러분 스스로 힘들 때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게 위로가 되는지, 나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 한마디, 2마디도 좋고 3마디도 좋습니다. 4마디, 5마디 다 좋아요.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지금까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잘 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.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 솔솔 풀리길 저는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오늘도 고맙습니다.